솔루엠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4%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9회전 나왔고 PBR이 5.09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120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3.6% 감소했고 제품 상품 재고 자산은 34.9%, 매출 감소보다 약간 더 재고가 내려갔어요. 매출 원가가 더 좀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매출 총액이 10.8% 밖에는 감소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근데 무척 올랐습니다. 49%.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88.3%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질문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매출이 감소함에도 어떻게 판매 관리비는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것이 이제 중점 추적사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5.9%가 감소했어요. 그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가 표현했는데 매출 감소가 크게 하락했는데 운영 경비 고정 비율을 쉽게 줄일 수는 없다. 오히려 45.2%가 증가했어요. 여기 운영 경비가. 여기에다가 두 번째 질문은 매출 감소의 원인은 또 뭘까? 이런 거를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갭이 작은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제조업이라기보다도 그 상품의 비중이 엄청 그 높은 기업으로서 이제 상품 유통업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게 솔로엠이 이제 자기가 제조업체라기보다는 그 상품 유통업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상품의 재고가 25억이 감소했고요. 제품 재고는 아예 지금 2024년에 없습니다. 작년에 조금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조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운영 경비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재고가 25.24%가 내려갔던 얘기고 매출원가 산출하는 대상이 원재료가 또 있긴 있어요. 37억이나 감소했는데 이제 원재료도 이제 거의 없어질 예정이죠. 미착품이란 게 아직 남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충당금, 평가 손실금액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 유통업이다 이렇게 그 봐집니다. 이성분을 그 이 MC하고 오이로 그 디커플링해서 보면은 에,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35.9%가 하락해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45.2%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는 것이 이제 가공비가 되는데 가공비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려요. 이것도 물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게 되니까 결국 이 기업이 제조업은 지금 안 하고 있다. 또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거로 어떻게 그렇게 비용들을 정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재료비가 0.5% 상승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은 내려갔다고 되는데 여기에서는 상승이다. 이런 1, 2차에서 모순이 나오면은 우리는 또 의구심을 갖고서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모순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겠는지를. 그래서 매출원가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해보면은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아니고 이 일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뽑은 거고요. 비성분은 회사가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6,200만 원과 작년에는 2억 200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갭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그 차이가 나고요. 생산 재료비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 2억 200만 원이 의미 있는 숫자로 밝혀지게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9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77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38억 원이 재고가 더 감소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요. 재고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느냐, 어디로 재고를 팔아먹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거를 가감해 주면은 2022년도에는 맞아 떨어지는데 아까 그 이 갭이 이 2억 2천만 원이죠. 근데 원재료의 그 이것이 원재료를 그 팔아 원재료 자체를 이제 생산 안 하니까 원재료를 파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갭이 그 이 4,500만 원 이게 있는데 아까 4,500만 원이 뭐냐 이것도 잘 모르겠고 2억 200만 원 요거는 이제 그 원재료의 그 증감액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뭔가 원재료하고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기준 갭2가 문제가 있다. 갭의 크기와 유사한 변동이 있는 재고는 원재료인데 38억의 원재료를 매각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을 매출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 작성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교 분석을 하면은 38억 원이라는 돈이 불투명한 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 연결이긴 하지만은 그 매출액 실적을 이 연결 매출액은 1분기에 3,848억 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년 대비 진도율을 보면은 이걸 100으로 봤을 때 19.7%뿐이 실적을 달성 못했어요. 여기에 원자재 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팔아먹었는데 뭔가 재고자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맞췄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게요. 그래서 3년간 3분기 남은 진도율은 한 59%가 더 진도가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사업 계획할 때, 요 19.7%를 3배 정도 해보는 거예요. 어, 요거만큼 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05억 원이 나갔는데 인건비가 크게 올랐어요. 89억 원이 전년도에 나갔는데 18.6%가 증가했고 직원을 35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도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이냐? 그리고 평균 임금도 9,360만 원으로서 뭐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이 임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중소기업뿐이 안 되는데 임금 인상률이 9.5%나 되고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렇게 올려주니까 또 영업 실적은 낮으니까 노동 생산성이 17.2로 거의 뭐 반이 그 하락을 했습니다. 조사 연구라는 걸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43.6%또 경비가 늘었고 지급 수수료도 매출은 감소했는데 215.2%가 했다. 일반적으로 뭔가 이 매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적자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막 경비 처리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되고 이 인건비 452명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 제가 사람이라서 그런지 또 건설회사 얘기 들어보면은 B자금 만들어내고 현금 유용하는데 실제 없는 사람 주민등록 어디 빌려다가 임금 처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도 아마 그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좋은 얘기로 앞날을 위한 인재에 대한 투자인가? 레알이라고 요즘 그러죠. 리얼. 진짜냐? 노동 생산성은 성립하기 어려운 수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뭐 생산성에 대한 얘기 정리해 놓은 얘기고요. 어쨌든 이쪽에서도 단위 비용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단위로 줄여야 비용 절감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이 정립된 의견이고요. 오히려 그 솔루엠은 직원 수를 늘렸죠. 그게 또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좋게 생각은 일단 하기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고 회전율은 39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어요. 재고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 그 상품이니까 회전율이 좀 높겠죠. 수료분율은 올라갔어요. 역방향의 분식회계 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뭐 생산성 ROI 재고 투자 회수율 뭐 레버리지율이 뭐 거의 변함이 없고요. 이자 부채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현금 보표는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어, 두퐁 ROI를 좀 이제 소개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이게 경영자 평가 지표인데 0.6%입니다. 작년에 5.4%인데 일반적으로 두퐁 가라 그러면 이제 임원들 자릅니다. 대표까지 해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는 그리고 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0.33인데 1년에 그러면은 요걸 4를 곱하면은 1.2 정도면은 뭐 그렇게 또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또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한 매트릭스 네 번째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상승했다.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순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보려니까 회사가 살짝 도망갔어요. 원자재는 제품 사양에 맞는 요구 조건 및 옵션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서 추이를 적정하게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상품을 팔고 있으면서도 이따위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재고 명세를 보면 제품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성실한 그 공시라고 봅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양, 규격 등이 다양하여 동일 제품 내에서도 가격의 편차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제품의 사양이 급격히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서 가격 변동 추이를 적절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견 표식으로 정리하면은 1차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되는데 2차에서는 상승 추론이 나와서 모순이죠. 그리고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입증은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이 반중 추론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검증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의 견해는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솔루엠이 이것저것 1차, 2차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이 평가 지표에 의한 이 분식회계 개연성도 반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불투명하다.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실적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매출 예측을 해보는 기준을 제가 좀 여기다가 좀 써놓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 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려면은 그 한 300% 애들을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240%만 했습니다. 왜냐? 아까 그 1분기 그 진도율을 봤을 때는 그 정도 갈 것이다 해가지고 59%였죠. 그러니까 60%니까 240%만 상승할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 7,132억 원을 헐 것 같다. 진짜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조 원가도 동일한 비율로 해가지고 재고가 35% 줄었는데 25%더 줄인다고 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7,132억 원 매출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실행 예측은 7,120억을 하는 거로 했을 때 43억 남는 거로 계획보다도 적게 나오니까 2%더 노력을 하면은 한 60억 가까이 나오는 거로 그 7,262억 원을 하면은 그렇다 이게 재고가 25% 감소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회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재고를 그냥 25% 늘려 판매하지 말고 그러면은 매출이 안 늘더라도 한 67억까지 그냥 남는다. 고생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재고를 늘릴 확률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가 회계에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의견이 나오는 그런 게 원가 회계의 산식에 숨어 있죠. 스루프 회계는 운영 비용과 매출 재료비를 디커플링해서 딱 각각 이, 예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240% 했을 때 720억이 나온다.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7,200억에 하는 거로 하자. 그러면 47억 남는다. 어,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니까 재고 회전율 연간 아까 그 실적을 보면은 한 155.8 회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160 회전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한 7,392억 원 하면 한 72억 남게 된다. 스루포 회계 기준이 좀 적게 나오죠. 재고가 많이 나오죠. 그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스루프는 예산은 좀 많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그 분석 및 그 예측을 할 때도 어떤 그 경향이 나오는데 그 경향에 대한 매트릭스 표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죠. 이익이 조금 더 증가합니다. 그 회전율에 관계없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금액상으로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만 입증을 하는 거로 하고요. 재고 회전율도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그 감소를 하면서도 이익이 스루폿은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회전율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0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적게 벌었죠.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74억 원, 최종적으로 214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어, 고정자산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31억 원 투자가 있었습니다. 종속 기업 관계기업 비율이 22.3%면은 적지 않은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프리캐시 프로로 그 채권자가 1억 3,100만 원 더 차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율은 29.6%, 거의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은 이것도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을 수가 있나? 이자가 이자 나간 돈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이런 것도 조금 비합리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주주임금 현금 흐름은 요거는 그걸 무슨 거라고 그러죠? 이 주식 이 선택권인가? 그거에 의해서 저기 주주가 그 선택권에 의해서 주식을 산 거. 1억 4,200만 원이 이제 예, 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회사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온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잉여 현금 흐름은 뭐 2억 7,300만 원이다. 자유 현금 흐름을 제가 이름을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시가는 27,550원으로서 2023년 1분기 말에 비해서 5,200원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PBR은 509%. 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주가가 뜨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 임팩트 1과 임팩트 2는 제가 미래 가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다 내려갔는데 저 같으면은 여기에 그렇게 안 질르죠.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라면은 이렇게는 안 투자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 가격이 내려가야죠. 솔로엠은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작은 회사 이름을 영어로 뭘 해놓으면은 뭐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질러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코스닥 시장도 그냥 뭐 알지 못하는 영어 이름의 회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국문 이름은 왜 안 질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성호 씨라는 분이 14.11%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92%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하면은 한 23% 되죠. 근데 외국인이 22.1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라가 이제 그 거래가 있어서 노무라가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